안녕하세요, 이미슬입니다. 오늘은 이 둥글둥글한 젊은이들하고 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20년 전에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 월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월세 주인 어른께 매달 월세를 들고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그걸 매달 갖다 드리면서도 그게 우울하거나 좀 짜증은 났지만 아유 이제 금방금방 좀 참으면 전세 되겠지, 전세 얻고 나면 언젠간 집을 얻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서 크게 뭐 절망스럽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암담해하는 것 같고, 저희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뭐랄까요, 좀 어두운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을 위한 이 주거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위하는데 뭘 좀 잘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집은 무엇이고 주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는 청년 동양 철학자 분의 집을 저희가 대여해서, 대여라기보단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까요? 우리 동양 철학자 임 선생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임건순 작가라고 하고요. 동양 철학가지고 저술하고 뭐 강의하고 있고, 뭐 저기 공문장에서는 좀 하층민 남성들 입장에서 좀 이런저런 발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임건순 작가님. 그리고 네,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정미혜라고 하고요. 이제 갓 사회초년생이라서 사회초년생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드러머이십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장교로 복무한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책도 쓰고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지금은 연구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서 여러 가지 미래 아젠다들을 이렇게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너무 반짝반짝한 젊은이들인데, 이 집에 대해서 일단 그 질문 하나만 먼저 하고, 지금 저희가 이거 저녁 같이 먹으려고 물을 끓이고 있는데 아직 좀 덜 끓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 해볼게요. 어디까지 살아봤니, 이런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살아본 주택 중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집, 그런 조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재밌는 그냥 간단한 자기 경험, 우리 김세진 선생부터. 네, 저는 또 사회 나와서는 고시원에서 이렇게 좀 지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진짜 몸만 누우면 이제 끝나는 곳, 거기에서 지내면서 환기도 이제 공통적으로 안 돼서 계속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렇게 눈 간지러운 것들을 항상 달고 있었고, 그런 생활도 좀 해봤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되게 기억이 나고 되게 우울했었어요?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여기 있기 싫고 잠을 자는 게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이 더 처지는 것 같고, 특히 일단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하루하루 느껴지니까 근데 이제 옆방에 계신 분들도 계속 살고 계신데 과연 이렇게 산다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디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져 있는. 네, 지금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얼른 월세 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세까지 와 있는데 그 다음 그 단계로 가고 싶었지만 지금 거의 포기를 한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미애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앞으로도 살면서 인상 깊을 것 같은 게, 너무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필터를 끼면 필터가 2주 만에 새까매질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기가 나쁘다고요? 아니요, 수질도 나쁘고요. 공기는 워낙 거기가 역세권이다 보니까 공기 질도 뭐 안 좋은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택했던 이유는 싸서. 네, 그 역세권인데 너무 저렴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우리 미애 선생님은 엄마 아버지가 10분 거리에 살고 계시대요. 근데도 그렇게 열악한 집에서 따로 살고 싶었던 건 왜 그런 거예요? 젊을 때 누구나 독립의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제 형편에 맞춰서 가장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택하다 보니까 조금은 열악하더라도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잔소리 안 듣고 살 수 있는 형태를. 엄마 미안. 수술도
경치도 안 좋고 그렇게 노후한 건물이 엄마보다 낫답니다 지금. 우리 임 작가님은요? 아,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안 살아온 그 주거 형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시골서 크다 보니까 한옥 뭐 초가지 있고 서울에서 저기 뭐 지하방 그리고 옛날에 그 서초동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 촌에서도 살아본 경우도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거기는 아예 공중 화장실이었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전쟁이었던 곳인데 아까 좀 고시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고시원 살아봤거든요. 근데 고시원이든 반지하방이든 지하방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 비하의 감정이 말들 엄습해 오기 때문에 이게 좀 사람의 운을 깎아먹고 내일에 대한 적극적인 뭐 파이팅도 너무 죽이고 저는 그래서 좀 부모님께 때려 쓰더라도 좀 어떻게든 젊은 분들을 반지하방이나 고시원에서 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번에 그 홍수 났을 때 네. 우리 골목에서 반지하 집들이 다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밤에 난리가 났었어요. 막 울음소리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 작가님 표현을 의하면 한 0.5층 정도인데도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당장 그래서 홍수 끝난 다음에 구청에서 나와서 거기 배수 같은 거 봐주고 이랬는데 아까 임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반지하나 고시원, 우리 김세진 선생님도 고시원 살아보니까 사람이 처지고 되게 염세적이 된다. 되도록이면 거기서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침수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러면 안전에도 문제가 이렇게 크면 일거에 다 시장에서 몰아내는 게 맞나? 다 없애버리는 게 맞나? 근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 다 사연이 있어서 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배수구 같은 거 문제를 좀 해결하면 사실은 물이 안 차면 되지 않나? 이런 저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임 작가님. 서울이 이래봬도 세계적인 메트로시티 아니니까 메트로시티 생태계에서 반드시 도시 허드렛이나 그런 일을 해주는 하층민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 없앤다 정말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이번에는 그 수해땡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제가 반지하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 가장 끔찍한 경우가 뭐냐면 화재예요. 맞아요. 반지하 그런 사람 보면 대부분 빌라촌들이고 빌라촌 굉장히 골목이 좁은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거기에 다 사람들이 차를 맞춰고 있기 때문에 불알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답이 있을까 싶은데 주차문제 답이 있을까 싶은데 너무 화재 문제에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철창 문제가 있습니다. 문이 토사로 잠겨버린 이상 창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환자고 철창이 있는데 그런 빌라촌 같은 데는 치안이 별로기 때문에 여자 할머니나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그 철창을 앉힐 수가 없어요. 그 정부에서 철거한다고 해서 그 치안이 낮아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보면 정부 입장에서 동네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동네에 지하방 중에서 철창이 있는 지하가 몇 층이나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안전 문제, 그죠? 안전 문제. 사람이 상해서는 안 되니까 일단은.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 문제, 이 문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해결책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하층민을 위한 주거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야 된다. 메트로폴리스 안에서. 네네. 싼 주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공감하는 게 대도시라는 거는 원래 어려운 사람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도시인 거고. 김세진 쌤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일거에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시원에 창문이 이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만한 창문이냐 요만한 창문이냐에 따라서 5만 원씩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아니 거기에 창을 내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그걸 걸쳐가지고 벽에 걸쳐가지고 요만큼만 열 수 있게 해놓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그리고 그 사는 문제를 떠나서 불이 나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불이 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서울 도심에서도.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안전사각지대 그리고 법망에서 완전히 이거를 못 다루고 있구나 정책가들이.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여기에서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의 조건을 분명하게 집행하면서 개선을 해나가자. 일거에 없애는 게 일거에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동네 주변 친구들 또 본인까지 해서 어떤 주거 형태를 제일 선호해요? 역시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아파트 어떻게든 사서 나가려고 어떻게든 하는 것 같고. 이제 임 작가님은 이제 친구분들이 다 결혼했을 나이죠, 사실은. 결혼 안 한 사람들도 꽤 있고 한 사람. 근데 다 그 나이는 이제 아파트 마련을 꿈으로 한다고요? 예, 기본이. 근데 결혼을 하면 부인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또 안전 문제가 좀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것도 나이대에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리엠 선생님은 아직 결혼 생각하기엔 좀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변 친구들이나 본인이 저 지금 살고 싶은 주택 유형으로 네. 어떤 거가 좋아요?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원룸이나 그리고 좀 더 높은 급으로는 오피스텔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네. 돈이 좀 있으면 오피스텔. 네. 아예 결혼을 하려는 친구들은 그냥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거기서 평생 산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 의견입니다. 요즘 그 복층형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고. 네네네, 너무 잘 나와요. 네. 오늘 그 젊은 분들하고 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 어떤 면에서는 저희 때하고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르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아파트가 표준이라고 했지만 아파트 표준에서 좀 벗어나서 본인들 하는 일하고 잘 맞게 되는 그런 주거 유형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아파트 표준에 되게 강박적으로 그 생각하는 정책인데 그러면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꿈 지금 단기적으로 다양한 주거 유형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훨씬 더 다양해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목을 맨다고 해야 되나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저는 살기 좋아서도 있지만 투자 목적, 뭐 부동산에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충분히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남성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여성분들이 내가 집이 없으면 안 만나준다 뭐 이런 그 이상 그 뭐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더 남자들은 더 압박감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 미애 선생님은 어때요? 집 있는 남자하고만 만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요. 그렇죠. 되게 양쪽 맞벌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 여성분들이 아직은 남자분들한테 그런 거를 아직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까 했더니 오늘 미애 선생님을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로. 주변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들이요? 친구들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제가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통념이 그렇다면 이용하고 살겠다. 그런 거죠 지금. 저 욕먹는 거 아니겠죠? 부모님하고는 어때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부모님들이 이제는 은퇴하셔도 은퇴한 다음에 한 40년 더 살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의 그 주거를 위해서 부모님들의 지원을 많이 받고 싶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임건 선생님 그랬잖아요. 되도록이면 부모님 팔을 비틀어가지고 조금 나은 걸 장만하라. 반지하에는 살지 말기 위해서 거지. 어. 저는 결혼해갈 때 부모님 보통 1억, 2억 막 등골 브레이킹하고 결혼하는 문화는 많이 극혐하는 편이에요. 극혐? 왜냐면 말이 세.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는 요즘 그러니까. 칠수님 돌아가시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니 글쎄. 80, 90까지 사셔야 되는데 가끔 이런 너무 골탕한 얘기겠지만 저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부모님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면 제가 부모님 저 키워주신 분만도 감사한데 내가 부모님 노후부장할 돈까지 가져가면서 결혼해야 하냐? 이러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 불효야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 자네말 틀린 거 아니야. 왜냐면 아들놈 치우는 바람에 갑자기 노후 빈곤에 치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자기 힘으로 결혼하면 되지 왜 결혼하면 꼭 부모님 등골 빼가야 돼? 왜 그럴까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외국처럼 그냥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투룸 원룸이든 단칸방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갖춰놓고 시작하는 압력이 있고 이걸 또 젊은 남자들 때 하중이 많이 가요. 그러면 남자의 부모들은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든 간에 집 평수 줄여서 이사 가면서 아들놈한테 줘야 아들놈 장계 보낼 수 있는데 시골 말고 장계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보니까 부모님 노후 빈곤에만 시달리시. 시집간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 집 마련할 때 전세금 이런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남편이 아주 부자가 아니면? 남편이 아주 부자가 아니라면? 제가 원치 않아도 부모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덥석 받을 거예요? 덥석?
명치 불구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많이 아프시고 나중에 돈 다 쓰시고 나면 모시고 그래야 돼요, 당연히. 네, 저는 유교걸이라서 네.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전통적인 서로의 보험인 거죠. 네. 부모님이 자식을 좀 그렇게 보태주고 나중에 부모님이 돈이 없어지시면 자식이 또 하고. 네. 나중에 그 마음 변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좀 드시면서 얘기하시고요. 네. 오, 맛있다. 맛있어? 네. 신제품 김통깨, 김과 통깨가 들어있는 깨하고 김냄새가 확 나네요. 청년 동양 철학자가 손님을 막기 위해서 김치를 담궜답니다. 제가 김이 가장 봅니다. 예. 정부로부터는 청년 그 주거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청년들을 좀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50까지 결혼을 못한 분들도 있고 50까지 가정이 있고 애가 있는데도 무주택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정책에 청년은 되게 강조가 돼요. 어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청년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점점 청년층이 자기 주거나 또 직업이나 이런 걸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취약점도 많이 생기고 세상이 또, 살기 어려워지니까. 네, 점점 살기 팍팍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일 것 같아요. 우리 미애 선생님. 저도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정부가 다른 이렇게 나이 들고 집 없는 분들보다 청년을 더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이유는 조금 더 세상을 여유 있게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좀 살아주라. 그래야지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미애 선생님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 거라며 결혼도 안 하고 그래도 도움 받고 싶어요?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되게 유연한 청년입니다.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 결혼하고 애 낳을 생각이 생길 수도 있다. 저희 젊을 때,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저희 젊을 때부터 쭉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주거 조건이 안 좋아도 크게 걱정을 안 했다. 왜냐하면 소득이 계속 늘어날 것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됐고, 두 번째는 뭔가 아파트나 이런 게 그 사회의 주류 흐름에 딱 내가 몇 살에 뭘 하고 몇 살에 뭘 하고 몇 살에 40대에는 아파트를 마련하고 이런 그 주류의 흐름에 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아니면 몇 살에 뭘 하고 몇 살에 뭘 하고 해서 탈락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집은 젊은 세대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희 그 젊을 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미애 선생님. 저에게 있어서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에게 집은 그냥 잠자는 곳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성립이 된다면 충분히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막 허위허식 이런 거 싫고 그냥 딱 잠자기 좋고 씻고 밥 먹고 그 정도만 딱 안정적인 딱 그 수준만 된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에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 주로 밖에 나가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죠? 네, 왜냐면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자기 개발이다 해서 회사에서 퇴근을 하셔도 꼭 이제 어딘가에 가서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래서 집은 거의 잠자는 곳이라고 많이들 여기실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누구한테 묻는 거야? 우리 구독자분들. 그래서 집은 저에게는 아무래도 또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우리 김세진 선생님은? 저한테는 안식처이자 휴식처.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처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저는 제가 제 집 하나 갖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쉬고 또 살고 그런 공간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을 내가 바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살기 위한, 내가 자기 위한, 내가 쉬기 위한 공간 하나조차 구하기 힘든 이 세상이
이제 되게 박탈감도 느껴지고 허탈하고 뭔가 내 미래를 모두 강탈당한 느낌? 그래서 탈탈탈 영혼이 털린 느낌? 두 분 다 예전에 그 우리 50대, 60대처럼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압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냥 내가 자는 곳, 나의 안식처, 휴식처 이 정도. 우리 임 작가님은? 저는 지금 작가 일하고 있고 글을 쓰다 보니까 집이 사실상 일터예요. 근데 일터인데 저는 그래도 저만의 명당의 기준이 있어서 도서관이 가까워야 되고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이 두 분, 세 분 다 비슷한데 우리 김세진 선생님은 휴식처, 개인의 휴식처고 두 분은 도시 인프라가 바로 내 집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것들에 내가 즐기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넓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도시화된 젊은 층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40대 이상이 많긴 한데 이 젊은이들이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세대의 관심사인 집에 대해서 이 젊은 분들이 가진 생각을 오늘 들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세대 간의 공감을 저희가 넓혀가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집은 도시 한복판에 경제적 하층민이자 문화적 상류층인 임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공간입니다. 오늘 여기서 잘 놀고 잘 얘기하고 그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